내가 살려는 종목의 주가가 하루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제 삼천리 같은 작전주가 되겠고, 이렇게 같은 대형주나 실적주들은 돌파했을 때 매수, 이탈했을 때 매도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안타깝거든요.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20, 30% 하락한다면 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우드림 베이커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표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네.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시수 제재차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차트만 보면은 자꾸 제가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대표님만의 주식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시수 제재차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균형 있게 보셔야 되는데, 차트만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차트만으로 시장을 판단을 해서 들어갔다가는 물리거나 또는 손절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다반사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카페를 5년 동안 운영하고 있거든요. 과연 카페를 운영하려면 뭐가 좀 좋으면 장사가 잘 될까요? 카페면은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커피가 맛있다고만 생각해서 카페를 창업을 한다면 그거는 차트만 보고 카페를 창업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테리어라는 두 번째 요소도 있겠고요. 커피 맛, 당연히 기본이 돼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격 정책. 가격도 뭐 저렴하면 더 좋겠죠. 또는 고가 정책을 해서 액단가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차트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수 제재차 중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매수와 매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문자들 분이 이제 차트에서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차트의 기초,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MTS의 차트란에 가보면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캔들로 돼 있거든요. 초를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네모난 모양의 좀 초처럼 생긴 것들 하나하나를 캔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캔들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 1이라고 써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봉 하나하나가 다 하루씩입니다. 파란색이면은 하루 종일 좀 하락을 했다, 또는 빨간색이면 하루 종일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동안 올랐는지 하락했는지 횡보했는지, 월봉도 봉 하나당 한 월, 연봉은 봉 하나당 1연씩이거든요. 가격을 과연 어떻게 정하고 이 종목을 언제 사는지를 결정하는 게 차트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캔들을 보면은 아래에 꼬리가 달리는 게 있어요. 그건 네. 어떤 건가요? 양봉은 시작 가격에서부터 종가가 쭉 올라간 가격. 제가 여기 시작 가격을 10,000원이라고 써놨고 최고 가격을 11,200원, 종가를 11,000원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빨간색의 장대 양봉이 뜨겠고, 200원어치만큼 최고가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위에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몸체에서는 시작 가격과 종가만 나타나게 되고, 고가는 장중에 잠깐 올라갔었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래꼬리라고 보통 표현하는 저가인 경우에는 장중에 내가 시작한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을 지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000원에서 어떤 종목이 시작을 했는데 그 종목이 9,800원, 700원으로 장중에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망치형, 역망치형, 도지형, 샛별형, 석별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캔들의 형태들이 있어요. 망치형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양봉에 아래가 꼬리가 크게 달려있는, 장돌이나 망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시작가보다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가격이 한 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 11,000원까지 올라가는, 아래 꼬리가 크게 달린다는 표현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거의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몇 분봉을 봐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일봉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떤 변화가 있고 오늘 양봉이었는지 음봉이었는지 또는 아래꼬리가 달렸는지 윗꼬리가 달렸는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일봉을 보기도 하고 틱을 보기도 하고, 저같이 스윙 투자자들은 일봉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분봉을 봐야 된다, 일봉을 봐야 된다, 주봉을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빠른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 투자자라면 저는 일봉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흐름을 잘 파악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상승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락할 때는 저는 사지 말라고 하고요.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 종목을 선정해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작가가 72,800원에서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시작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은 아래꼬리가 없는 날이라는 얘기죠. 고점은 또 73,9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윗꼬리가 조금은 달린 이렇게 양봉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음봉인 것을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일봉상 보면은 굉장히 파란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7월, 8월부터 계속 배터리를 매도해야 된다고 했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엄청난 상승 추세였다가 한 7월달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배터리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음봉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 지지를 할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41만 2천원에서 39만 8천원까지 파랗게 2% 정도 하락하는 음봉이겠고요. 최저가도 현재 39만 8천원이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은 굉장히 강한 형태의 음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반도체 업종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1%짜리 빨간봉이 생겼고 배터리의 대표주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짜리 음봉이 생겼어요. 그럼 그 두 가지만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오늘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가 강하고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배터리가 약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흐름이 5일 동안 이어지거나 한 달 동안 이어진다면 당연히 내가 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202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현재까지도 거의 마이너스 7, 8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 차트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도 3월 달쯤에가 28,000원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팬데믹이 진행이 됐을 때죠. 4만원, 5만원 돌파하고 최고가가 17만 3천원까지 2만원대 주식이 17만 3천원까지 1년 사이에 7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파동은 있지만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상승할 때 1년이나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1월에 샀어도 수익, 5월에 샀어도 수익, 10월에 샀어도 수익이었고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언제 샀어도 손실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봉을 이해하고 캔들을 이해했었다면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단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팔아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깔끔하죠. 어떠한 보조 지표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다 제외하고 이동평균선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 게 직장인 투자자들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일의 평균을 점으로 찍고 그런 것들을 연결한 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한 달 내 평균을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3개월의 평균을 60일 이동평균선, 6개월의 평균을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그 다음에 20일, 60일, 120일이 있는 형태가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 120일, 60일, 20일, 5일 선 순서로 돼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하고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보면은 정배열이 처음으로 된 날이 한 2020년 4월 한 20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20년 8월 31일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 하락 추세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요. 어쨌든 이 정배열 추세가 1년 넘게 유지가 됐다는 거고요. 그럼 그 안에서는 내가 이런 이동평균선만 보고서도 충분히 매수 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보통 생명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가 발생한 날서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계속 21선 아래에 있었는데 돌파를 하는 날이 한 20년 4월 2일 정도에 21선을 최초로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 같은 대형주나 실적주들은 20선을 돌파하는 지점을 매수 지점으로 잡고 있고요. 반대로 약 한 9월 9일 정도에 최초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는 매도를 할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21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21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제되어야 될 거는 실적주 또는 중대형주인 경우에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테마주, 소형주,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은 21선에 매도하기에는 늦습니다. 5일선이나 3일선 정도를 이탈하면
하락하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 차트를 볼 때 흔히 뭐 착각하거나 놓치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HPSP라는 실적주고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동이 있죠, 파동. 40~50% 상승을 했다가 한 20~30% 빠지고 한 30% 상승했다가 또 고점대에서 한 20% 빠지고 이런 사실 파동이 있는 게 정상적인 종목이거든요.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실적 시즌까지 올 때까지 또 오르다가 하락을 하고 이게 이제 실적주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안타깝거든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20~30%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라는 것도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려는 종목의 주가가 하루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제 삼천리 같은 작전주가 되겠고 삼천리 차트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22년 한 5월서부터 23년 4월까지 거의 매일매일 올라가서 한 5배 정도 상승한 차트인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주는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주가가 하락하면은 내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기회고 테마주는 시세가 조금이라도 꺾이게 되면은 저는 초보자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저의 종목 선정 방법인 시수 제재차에 보면은 주요 증시라든지 지수 차트, 국채금리, 환율 등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겨우 한 2분 정도만 투자한다면 최소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인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인지 횡보하고 있는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론 차트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시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수익을 내가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